안녕하세요. 부산부동산 수석입니다. 1월 3일, 네, 새해가 밝았습니다. 1월 3일 첫 1일 브리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좀 살짝 기분 재수 없나요? 네. 하락의 갈 길이 멀다. 하지만 그날은 온다. 배경이 정말 멋집니다. 제가 예전에 이 유주택자와 제 시청자 중에서 유주택자와 무주택자의 비중을 조사한 적이 있었어요. 네. 유주택자의 비중이 더 높았습니다. 53%. 무주택자의 비중이 더 낮았습니다. 진짜 있는 사람이 더 하더라. 있는 사람이 공부를 해도 더 하더라. 연구를 해도 더 하더라. 물론 무주택자도 무진장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제 방송은 주로 무주택자의 포커스를 맞춰서 언제 사면 더 좋을까 이렇게 주로 방송을 해 나가는데요.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무주택자가 집 사기 좋은 시기가 유주택자가 투자하기에도 좋은 시기다라는 것을 아실 거예요. 제가 가끔 댓글에 이렇게 상처를 받고 하면 위로의 말씀을 해주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예, 정말 큰 위로가 됩니다. 네. 제가 조롱하니 뭐니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분이 정말 저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내가 말하는 게 신경 쓰이면 소거하고 데이터라도 봐라. 데이터라도 보면 흐름이라도 알 수 있다. 이분도 또 아십니다. 조롱한 적이 없었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네요. 결국 본인의 돈이기 때문에 그 본인이 책임지고 움직여야 된다. 다만 누가 뭐 카더라 오른다 카더라 뭘 보고 그냥 느낌이 이런 걸로는 부족하더라는 거죠. 데이터의 흐름 같이 한번 쭉 살펴주시고요. 정말 있는 사람이 공부도 더 합니다. 이분도 아파트도 가지고 있고 전세도 주고 있고 다른 전세를 얻어 가지고 있는 것도 있고 영업장도 있고 좀 여유 있으신 분이시죠. 여유가 있으니까 이 공부할 시간도 있고 정말 여유 없는 사람은 공부할 시간도 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최대한 압축해서 짧은 시간에 많은 것을 알려드리려고 하거든요. 제가 사이트 둘러보고 조사하고 1시간 이상 조사한 것을 여러분들은 10분 정도의 시간이면은 충분히 다 살펴볼 수 있으니까요. 이분도 하지만 아쉬움은 있어요. 7년 전쯤에 서울에 들어갔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미련이나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공부를 더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이 참 고맙습니다. 3년 전부터 관심 가지고 여기저기 본 덕분에 상투를 안 잡고 피해를 면할 수 있었다. 인생에서 정말 인생살이에서 큰 손해만 안 봐도 뭐 월급쟁이가 되었건 자영업을 했건 돈 따박따박 모으다 보면은 자산이 조금씩은 늘어나고 그 늘어난 자산이 또 이 이자를 또 받다 보면은 돈이 돈을 벌게 해주는구나 이런 느낌이 드는 순간이 있는데 그건 돈 좀 많은 사람의 이야기고 작은 사람들은 그런 느낌조차도 잘 느끼지 못하는데요. 아무튼 영상 꾸준히 시청해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주택구입부담지수 22년 3분기 지금부터 1년 전의 자료네요. 1년 전의 자료가 있을 때 부산이 주택구입 부담지수가 88.1, 서울은 뭐 180, 190 그러던 시절이었으니까요. 전국 기준으로 한 90 정도일 때 부산도 비슷한 90 정도의 수준을 유지했을 때 이거 너무 높다. 항상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 이렇듯이 이 추세에 이 높은 지점에 있었을 때 이런 시기가 있어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또 조정을 받고 낮아지는 구간들도 생깁니다. 그럼 우리는 언제 집을 사야 되는가? 이 구간이 낮아졌을 때 사면은 좋겠죠. 올랐을 때 팔고 낮아지면 사고. 이게 이 사이클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라는 거죠. 나는 집값이 천정부지로 이렇게 높은 시점에 결혼하고 어쩔 수 없이 집을 사야 됐다. 그러면 사고 나서 떨어지는 구간을 겪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인생의 사이클이 운대가 좋아가지고 집값이 많이 떨어지고 주택구입 부담지수가 굉장히 낮아졌을 때 어쩌다 보니까 내가 이때 결혼을 하게 됐다. 그럼 이 사람은 한번 재미 보고 또 살다가 많이 올라가지고 또 팔고 또 사고 팔고 이렇게 하다 보면 계속 재미를 보는 사람이 있고 누구는 내가 사면 꼭지더라 하는 사람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데이터들이 그동안 이 데이터만 해도 20년이 누적된 것이니까요. 이런 것들을 참고로 볼 수 있으면 뭐 첫 결혼했는데 꼭 집을 사야 된다 아니잖아요. 뭐 전세로 한 2년 4년 살다가 보면은 또 낮아지는 시점에 또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도 생길 것이고요. 아무튼 이때 부산이 88.1이라는 자리에 차지하고 있을 때 이 균형되는 선, 이 살구색 선을 딱 자동으로 엑셀에서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이 살구색 선을 보니까 균형점이 한 68 정도 돼 보이더라.
최하단 58, 제가 48 써둔 것도 있고요. 좀 오락가락한 부분이 있었는데 아무튼 이 아래쪽 어느 언저리 요 구간만큼 올랐던 요 구간의 높이만큼 조정받을 수 있다. 분위기가 더 안 좋으면 더 많이 조정받을 수도 있다라는 부분. 조정 대상 지역일 때 엄청 억눌렸었죠. 부산. 그러던 것이 해제되고 나니까 또다시 튕겨 올라갔죠. 그러면 떨어지면 사면 되지. 이 꼭지에서 정말 공부 안 하는 사람들, 없는 사람들은 공부할 시간조차, 돈도 많이 없지만 공부할 시간조차 없는 사람들은 놈들이 뭐 하면 이러면은 막 쫓기듯이 막 사고. 그래서 뭐 영끌들 이때 엄청나게 나오던 시기였잖아요. 이게 한없이 올라갈 줄 알았겠죠. 1년이 지난 오늘 어떻게 되었느냐. 부산은 지금 균형점에 거의 도달했습니다. 거의 균형점에 왔어요. 야, 그럼 이쯤 되면 사야 되는 거 아닌가? 많이 떨어진 것 같은데 평균적으로 28% 하락했다고 말씀드렸죠. 이쯤 되면 사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느낌이죠. 근데 아직 갈 길이 멀더라. 오늘 제가 제목을 저렇게 붙인 이유는요. 대구 마찬가지입니다. 1년 전의 모습일 때 76.6 이렇게 했을 때 균형점은 70 정도 되는 것 같다. 하단 60을 목표로 삼아라. 하단 60을. 야, 그러면 이때 사람들은 콧방귀를 꼈어요. 야, 이게 이렇게 떨어질 리가 있겠냐라고 콧방귀를 꼈어요. 하지만 어떤가요? 지금 23년 3분기 가장 최근 자료가 발표되었는데요. 60.6이에요. 제가 1년도 더 전에 이 균형점을 60으로 잡아놓고 최하단 60으로 잡아놓고 자 이제 살 때다라고 그때쯤 되면 사면 그나마 남들보다 집은 싸게 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여기에도 문제점은 있습니다. 이 숫자가 정확한지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숫자를 참고를 하지 않고 아파트 매매 가격을 기준으로 참고할 수 있는 방법. 이 지수를 맨날 찾아서 공부할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요. 자, 부산의 자료인데요. 이 기관에서 제시해 주는 자료, 한국은행의 표준대출, 한국부동산원의 중위가격, 그 다음에 소득 수준, 중위소득은 또 뭐씩 이런 자료들이 있는데요. 기관에서 주어지는 자료가 정확하지가 않아요. 주택구입부담지수, 부산은 지금 현재 70.5라고 나오네요. 뭐 요걸 한 60 정도까지 놓고 기준으로 아래쪽으로 잡고 보더라도 아직까지 내려갈 길이 많아 보이는데요. 70이라고 발표되었습니다. 아직은 좀 부담스러운 수준이 맞아요. 그럼 언제 사야 되는가? 부산이 대구보다 한 6개월 정도 늦게 하락을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대구는 24년이 매수의 시작 시기로 봤고 부산은 25년을 시작 시기로 봤는데요. 지난 23년 동안 23년도에 부산이 반등다운 반등을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죠. 그래서 요 시기가 24년이 될지 5년이 될지 조금 애매해져 버렸어요. 25년을 24년으로 앞당기려고 하면요. 근데 또 문제는 뭐냐? 요 사이 특례 보금자리론이 끼어들어서 주택 시장의 하락 가격을 멈춰 세우고 오히려 돌려 세워 버렸죠. 네,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봤을 때 여전히 부산의 매수 시기는 25년 정도인 것 같다. 주택 구입 부담 지수 기준으로는 한 60 정도 선, 60 전후의 기준까지. 88까지 갔던 게 이게 떨어질 기미가 없는데 라고 했던 게 70 수준까지 왔거든요. 자, 이것이 다시 60까지 오지 말라는 법이 있겠습니까? 하락이 길이 멀다. 아직 그날은 온다. 그날은 온다. 제목을 붙여봤던 이유는 요거에 기인해서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의 자료를 다 믿을 수 없어서 특히 믿을 수 없는 부분이 소득 부분. 이게 700만 원, 800만 원 버는 수준이 아니잖아요. 소득 수준은 한 500만 원 살짝 넘어가는 수준으로 이렇게 산정해 봤을 때요. 주택 가격이 요거 숫자가 조금 잘못되는 것 같아요. 지금 한 3억 2천만 원 정도 수준에 이르러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 하면은 최고 높았던 가격 4억 3천만 원 했던 가격이 한 28% 정도 빠지면 한 3억 2천 정도 할 거예요. 4.3억 했던 가격이 3.2억 정도 하는 게 지금 시장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베스트로 산다면 한 2.6억, 4.3억 했던 매매 가격이 2.6억 수준으로 온다면 이거는 베스트 오브 베스트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아직까지는 조금 높은 수준이죠. 여기서 뭐 10%, 20% 정도는 충분히 더 떨어질 자리가 나오는 것처럼 보이죠. 마치 교보증권의 리포트처럼 주택가격 뭐 50% 폭락한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체감상 그 정도 느낌이 나지 않나 싶습니다. 이 정도면 살만하잖아요. 네, 4.3억까지 갔던 게 2.6억. 이 정도 수준이면 나쁘지 않은 것 같다. 왜? 2.6억 수준이면 부산 사람의 1등부터 100등까지 자산가들의 순위를 줄을 세워놓고 보면은 한 50등 정도 하는 사람의 순자산 수준이 요 정도 수준 되거든요. 한 2.4억, 2.5억 요 정도 수준이 되니까요. 이쯤 되면은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 지금은
많이 떨어졌다고 느끼는 구간들도 있을 거예요. 비싼 아파트들은 상대적으로 덜 떨어져 보이고 가격이 싼 아파트는 더 많이 떨어져 보이지만 여전히 떨어질 구간은 남아있는 것으로 보인다. 시작 시기와 매수 시기. 야, 니는 맨날 뭐 떨어지는 아파트 하락률 이야기만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아니었어요. 언제 사면 더 좋을지 무주택자의 고민을 많이 담아서 이렇게 함께 고민해보고 어느 가격, 어느 아파트 그런 부분들까지 함께 고민해보는 거죠. 맨날 저주만 퍼부을 것 같으면은 저희 방송을 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냥 단순히 뭐 화풀이 뭐 이런 식의 방송 그런 식의 방송을 할 존재의 의미조차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신생아 특례를 저는 많이 폄훼를 하는 편이죠. 그게 신생아 특례가 아니더라도 이미 신혼부부도 신생아 특례에 준할 만큼의 이미 그만큼 낮은 금리의 대출 상품들이 있어요. 신생아 특례가 조금 더 이로울 뿐이죠. 부산의 최악의 거래량이 나왔을 때 1000건 정도 수준이었거든요. 이 기준으로 봤을 때 특례가 나왔을 때 이 거래량 한 50% 정도 상승하는 효과가 있겠는걸? 근데 웬걸 여기에다 플러스 알파로 더 사는 사람들이 갑자기 나타났죠. 시장 분위기가 다시 좋아지는 게 아닌가 하면서 편승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면서 거래량은 2,400건 수준까지 뛰어오르기도 했어요. 자, 그렇다면 이 신생아 특례 효과는 저는 30% 정도 나타날 것이다. 거기에다가 플러스 알파 이렇게 하면은 일단 기준은 한 1,600건 정도 수준까지 거래량 이 정도 수준으로 수준에서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자, 요즘에 홍보를 좀 하고 있는데요. 야, 이 방송만 찍어서는 도저히 시간 투입되는 대비 너무 이게 뭐 수익이 나는 부분이라든지 이게 너무 빈약하거든요, 사실. 그렇다고 뭐 후원 좀 해달라고 이야기하니까 제 자신이 너무 좀 좀스럽게 느껴지고 이래서 후원해달라는 이야기도 잘 안 하고 추후에 그래서 제가 선택한 방식이 다른 사람들도 많이 하더라고요. 보니까 여기 링크를 타고 들어와서 상품을 사주시면 되는데 꼭 링크 타고 들어오면은 그 상품을 사야 되는 건 아니에요. 링크를 타고 들어오셔서 요 링크를 타고 들어오셔서 그것이 알리익스프레스는 공산품 같은 건 확실히 쌉니다. 근데 식료품이나 이런 것들은 쿠팡을 이용하는 게 훨씬 더 편리하죠. 식료품이나 이런 것들은 여기 들어오시면은 내한테 필요 없는 물품이 링크 걸려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그 물품은 사지 마시고요. 그 물품을 사라는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와 관련된 다른 것들을 검색하셔서 필요한 것이 있으면 사시고 필요한 것이 없는데 와, 나 자 좀 도와줘야 되겠다 해가지고 일부러 물건을 사실 필요는 절대로 없습니다. 물건 내가 살 게 있는데 때마침 저기에 들어가서 산다. 그냥 다른 사이트 그냥 검색해서 들어가지 마시고 이 링크를 타고 들어와 주시면 됩니다. 이 돈독이 올랐나? 이렇게 이야기할지도 모르는데 요게 수익이 일정 정도 나오게 되면은 저는 앞으로 지금 올려져 있던 후원 계좌도 차츰 닫을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멤버십도 지금 하고 있는데요. 멤버십도 차츰 줄여나갈 겁니다. 이거 후원이나 멤버십 하면 여러분들이 생돈을 투자해서 저를 도와주시는 거잖아요. 그러실 필요는 없고 그냥 상품을 어차피 사야 되는 상품 여기 들어가서 산다. 이 정도만 해주셔도 충분히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올해 한 해 동안 요거 몇 번 좀 어필할게요. 후원해달라는 어필 정말 저도 낯간지럽고 이래가지고 이 말은 잘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필요한 물건이 있는데 여기서 사달라 이런 이야기 정도는 저도 부담 없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자, 부산 매도 물량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서 여기 24년 빨간색, 23년 주황색, 22년 노란색, 초록색, 파란색, 빨주노초파 이런 식으로 배열해서 가독성을 높였습니다. 빨간색이 가장 최근의 자료거든요. 자, 지금 5만 1000건, 작년 말에 5만 1000건 수준에서 끝이 났고요. 자, 아직까지 큰 변화 없이 매도 물량 유지되고 있고요. 마찬가지 전세 물량도 작년 말과 큰 차이 없는 수준. 오늘 수요일이라서 이 숫자가 작년의 끝자락보다는 살짝 높기는 합니다. 전체 임대 물량. 자, 아파트 거래량도 보시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빨로파입니다. 이거는 최근 3개년 빨로파. 자, 그러면 23년도의 자료를 보려면 노란색을 보시면 되겠죠. 1087건. 이게 70% 정도 거래가 된 상태인데요. 남은 거 한 30% 정도 거래된다고 하면은 거래량 예측 가능하시겠죠. 자, 그 다음으로는 21년부터는 20년, 19년, 18년, 17년 갈색 계열의 선인데요. 가장 진한 색이 21년, 그 다음이 20년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오늘 97건의 거래량, 서울도 한 100건, 대구도 한 100건 그 정도 수준. 317의 거래량이 모인 것이기 때문에 결코 많지 않죠. 1월 1일 신정 설날 때문에 거래가 일수가 하루 더 있죠.
3일치의 거래량, 지난주에는 3일치의 거래량 112건이었거든요. 오히려 3일치의 거래량이 모였는데 그 이전에 이틀치의 거래량보다, 이틀치의 거래량 지금 동그라미 치고 있잖아요. 제가 지금 이틀치의 거래량보다 더 못한 거래량 상태를 보여주고 있더라. 추세가 확실히 거래량이 줄어드는 추세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죠. 1087건의 거래량이고요. 자, 이것이 연말쯤에, 월말쯤에 가면 한 1500건 수준으로 뚝 떨어집니다. 그러다가 다시 뭐 1월 달에도 거래량은 다시 씨름할 것으로 보이고요. 2월 달이 되면은 특례 보금자리론 신생아 특례가 하면서 거래량이 일부 늘어날 수는 있을 것이다. 제가 신생아 특례를 폄하하면서 하는 말이, 신생아 특례 그거 주로 대안으로 다 이용될 거야. 제가 똑같은 영상을 2번 올리기가 힘들어서요. 대구 부동산 스터디에 가면은 연말에 정리해 놓은 자료, 그리고 연초의 전망이라든지 신생아 특례가 나오면서 어떤 현상들이 나타날 것이라든지 이 영상, 주요한 영상을 24년 부동산 시장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의 길라잡이가 될 만한 내용의 영상을 만들어 놨거든요. 조금 번거로우시겠지만 그 대구 부동산 스터디로 검색하셔서 들어가시면은 올해 초반에 올린 자료 그런 것들 2건 있거든요. 그거 참고해 주시면은 아마 앞으로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는데 최소한 추세의 흐름은 놓치지 않고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게 올려뒀습니다. 네, 26% 직거래. 나머지 여기 20% 조금 더 빠지는 그런 느낌이 나고요. 비싼 아파트들은 그 중간 한 4억 5억대 가면은 한 6%에서 28% 느낌. 네, 여기는 22에서 24. 그리고 가격이 더 많이 떨어지는 뭐 3억대, 뭐 그건 그 아래쪽으로 가면 뭐 30에서 한 32% 정도 떨어지는 요 정도 느낌. 그래서 부산의 평균은 지금 현재 시장은 28% 떨어지는 느낌. 대구는 30% 떨어지는 느낌. 부산이 주택 구입 부담 지수 아까 차트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대구는 60, 대구는 60, 부산은 70. 부산이 집 사기 조금 더 부담스러운 건 맞습니다. 인구 300만의 도시니까 230만 되는 이 도시하고 견주어 봤을 때 조금 더 아파트 가격이 높은 건 맞겠죠. 인구빨을 정말 무시 못하겠더라고요. 네. 26%, 28%, 12월 12일 이후로 끝자락이 살짝 이렇게 살짝 꺾여서 내려오는 것들이 확연히 눈에 띄는 것 같지 않습니까? 제가 당장은 이렇게 끝자리가 올라가는 게 좀 보이긴 하지만 이 비율적으로, 확률적으로 그렇습니다. 고점 대비 40%. 하지만 요거는 산미빛이 똑같은 40인데요. 미묘하게 41%에 가깝죠. 미묘하게 약간씩 더 빠지는 느낌. 1차 폭락을 했을 때는 순식간에 뭐 10% 정도 수준의 하락을 보이던 것이 한 6개월 사이에 갑자기 하락률이 21년도, 22년도 그맘때 넘어갈 때요. 제가 한 10% 정도 빠졌네요. 이런 말씀을 드렸다가 불과 한 6개월 사이에 한 20% 빠졌네요. 그러던 것이 한 2-3달 사이에 30% 정도 빠졌네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다시 일정 부분 회복해서 뭐 26%도까지 갔다가 28%로 이렇게 이제는 야금야금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일본식의 L자형으로 이렇게 빠지는 이런 타입으로 지속되는 가운데 순간적인 급락을 맞이하는 아파트들도 있을 것이고 뭐 순식간에 급등해서 좀 비싸게 사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이것이 시장의 분위기, 단기적으로 바라보는 시장의 분위기. 아직까지는 빠질 구간은 뭐 대구, 부산뿐만 아니고 어느 지역이든지 다 남아있는 것 같다. 가격 안 빠지는 데도 있잖아 라고 이야기하면 바로 연식 확인해보면 바로 나옵니다. 답 나옵니다. 그 외 앞자리 6자로 시작하는 비중도 높아진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확인이 많아진 게 보이시나요? 확인이 앞자리 6자로 시작하는 게 30%, 27%. 덜 빠졌다 21년씩. 이거 뭐 공식입니다. 공식입니다. 공식. 덜 빠졌다 21년씩 아파트. 혹은 22년씩, 23년씩 아파트까지도 막 시장에 막 매물로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 빠졌다? 이거 공식이죠, 공식. 21년씩 아파트. 연식이 오랜 아파트 더 많이 빠지는 모습 나타내고요. 32%. 많이 빠지면 40%까지. 근데 완전 또 밑바닥을 또 다 잡고 살라 그러면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똑같은 40%의 하락인데요. 정말 30년 넘었고 구축이고 재건축은 바라보기도 힘든 이런 아파트를 40% 떨어졌다고 네가 40% 하락하면은 잘 잡는 거라고 이야기했잖아 하고 사면 그건 또 오산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건 또 오산이 될 수가 있어요. 가격 부분 오늘 워낙 거래가 많아서 요 정도가 지금 현재 부산의 평균 하락률을 나타내는 그 정도 가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거의 40% 가까이 하락하는 거 나옵니다. 연식은 2018년식. 야, 2018년식 아파트에
40% 하락? 이 정도면 나쁘진 않다. 상수가 1, 2, 3층 중에서 3층이 걸리는 게 살짝 그렇죠. 3층이 아니고 중간층 이상? 네, 그 정도라면은 40%면 지금도 괜찮다. 괜찮다. 그렇게 보는 입장입니다. 20%, 30%, 36% 정도 하락해서 보니까 야, 연식은 연식대로 그렇고 층수는 층수대로 높고 요 좀 애매해지는 구간들이 생기는 곳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시리라 믿습니다. 네. 앞자리가 6자로 시작하는 것이 부쩍 많이 눈에 띄더라. 네, 건당 거래 대금 3억 2천. 4억 2천 수준에 놀던 것이 지금 몇 건 안 돼서요. 1월 달은 아직까지 보실 필요가 없고요. 훅 갔다라고 제가 그때 제목을 달았던 그 부분처럼 확실히 고가의 아파트가 덜 거래되고 거래가 갑자기 많이 툭툭 떨어집니다. 요 현상, 21년의 요 현상. 물론 이 고점이 이 층위가 높지는 않았지만 마찬가지로 뚝뚝 떨어지는 것은 그대로 다시 재현되고 있다. 3억짜리 아파트 살면 중간, 부산에서 중간. 이 가격이 한 2.6억까지. 이 비율이 더 높아진다. 그 말은 더 싼 아파트가 많이 거래된다. 이런 것들도 나중에 매수 시점을 잡는 데 참고가 되실 거고요. 6억 이상 300건 돌파를 주목해보자 그랬을 때 야 300건 돌파했잖아. 빨리 집 사라고 부추겨라 라는 이런 댓글들이 있었거든요. 이거 왜 이야기 안 하냐. 지금 다시 떨어졌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다시 나타나서 야 300건 밑으로 떨어졌네. 집 팔라고 이야기해야 되나요? 제가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나요? 이거 특례 때문에 이렇게 일시적일 수 있다. 그래서 침소봉대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이것이 막 대박 치듯이 이렇게 오르는 그런 징조가 있었다면 제가 좀 부풀려서 이야기했겠죠. 근데 그럴 만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300건 아래로 떨어지는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고요. 비중 바로 시장 분위기가 달라지는 것이 느껴집니다. 9월달, 10월달 이맘때가 거래량의 정점. 지금 아니면 못 산다. 50년 주담대 지금 아니면 못 받는다. 특례 지금 아니면 좀 있으면 끝난다. 뭐 이런 분위기 있을 때가 늘 상투였다. 지금 아니면 못 산다. 지금 아니면 그 다음 시기가 되니까 진짜 사람들이 못 사죠. 그때는 시장 분위기가 하락의 길을 가고 있더라. 지금 아니면 못 산다고 누군가가 나를 재촉한다면 아, 지금 저 사람이 나한테 위험 신호를 보내는구나. 이 정도로 느낌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단장, 무진장 폭등하는 시기에 정말 이렇게 단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도 물론 주위에 필요할 거예요. 앞부분 이거 오늘 너무 길었습니다. 뒷부분 많이 특이한 내용 없습니다. 네. 그 정도까지 말씀드리면 될까요?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